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교수 김재경입니다. 이번 호모 사나토스 수업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호모 사나토스 개념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상실과 치유의 문제를 철학적이고도 또 전인적인 그런 접근에서 다루는데요. 이런 고민 속에 미술을 통해서 예술로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다룬 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초대해 보았습니다. 아스트 사나톨로지스트 김미연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력이나 경험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 강의 내용하고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나톨로지는 상실을 마주한 인간의 치유와 성장에 관한 깊은 고민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나톨로지에 좀 더 친근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을 아트 사나톨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나톨로지와 그리고 아트의 공통점을 본다면 둘 다 인간의 영혼을 그리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터치한다는 점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했을 때 대단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문학과 예술을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친고령 산업 학위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강의를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좀 더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미래융합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와 그리고 많은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이력과 해오신 일들은 아트 사나톨로지스트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또 의미가 큰 그런 작업들을 또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아트 사나톨로지스트 이런 것을 하게 되셨는지 선생님의 이력 속에서 이런 계기를 가지셨던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 그리고 영혼을 시지각적인 방법으로 그 작품 안에 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작품을 보기 이전에 작품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그 작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나톨로지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예술가의 삶과 작품은 매우 훌륭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본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삶과 그 작품이 동일한 궤적을 보이는 작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루이스 부르조아의 작품 세계, 그의 삶, 그의 상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도 좋아하고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요. 특별히 선생님이 그 여러 예술가 중에서 루이스 부르조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작품 세계와 그 사람의 이력과 그 사람의 경험을 연구하고 탐구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가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시고 화가나 미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대단히 큰 상처와 상실을 경험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갖는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치열한 방법으로 그리고 용기 있는 방법으로 그 상처와 대면을 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불행한 기억들을 그가 어떻게 인지하고 그리고 대처하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어떻게 스스로의 치유를 이끌어냈는지를 그 작품 속에서 고스란히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반추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적합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루이스 브루조아의 그 작품 중에서 저는 그 선생님처럼 그 사람의 전체 작품이나 인생을 탐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작품들을 알고 그 작품들에 매료됐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또 한 가지로 그 루이스 브루조아의 삶에 있어서 다른 작가하고 조금 다른 어떤 뭐 가족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를 그 작가가 가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관심이 드네요. 루이스 브루조아가 갖고 있었던 가족 내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은 자신의 가정 교사인 그 세디라는 그 여자와 그리고 아버지가 외도를 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가족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였겠네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1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고통과 불안, 긴장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엄마가 매우 아팠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은 참으로 크고도 깊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99세까지 이 작가가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해결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중간에 자살 시도도 하는 정도까지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 그거는 그 어떤 개인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요. 참 그 괴로움이요. 안타까움이었을 텐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보혜는 개인의 상실이나 아픔을 개인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 체계 내에서 그 사람이 갖는 고통, 상실, 아픔 이런 것들을 다룬 그 심리학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떤 개인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그 쭉 인생을 가족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이 이 루이스 브루조아에 가서는 딱 들어맞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가족에게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자신이 어렸던 유년 시절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인지한 브루주아가 만약에 그 문제를 자기 안에서 끌어안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웬이 주장한 것처럼 한 개인의 정서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는 가족 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해낸 것처럼 루이스 브루주아는 영리하게도 그 문제를 가족 전체로 확산을 시켜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이 살던 그 시절의 어떤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의 자신을 소환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어떤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끝에 해피 엔딩을 맞는다는 점을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작가라고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어느 어린 시절쯤에 자신을 방치하고 온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정말 주변의 지지를 받기도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시절에 혼자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그 시간에 나를 방치하고 온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 통해서 본 루이스 부르주아는 참으로 그런 시절들을 오히려 작품 세계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치유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참 일반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루이스 부르주아가 굉장히 긴 인생을 살고 거의 90대 그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표출해낸 그의 작품 중에서 선생님 생각하실 때 가장 이런 작품이 인상 깊다, 가장 이런 작품이 그의 세계를 잘 표현했다 이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이스 부르주아가 80대 중반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망이고요. 마망은 불란서어로 엄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망 작품 좋아해서 본 적도 있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었는데 그 작품이 맞는군요. 네네. 그 마망이라는 작품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망이라는 것은 거미를 대단히 큰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조각 작품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 거미일 수 있을까? 그 두 개의 연관성이 얼핏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 해설을 듣고 나면 그것에 절묘한 네이밍을 붙인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마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엄마를 오마주해서 형상화한 거네요. 하는 네. 그 작품인데요. 엄마가 어렸을 때 타피스트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직조. 네, 네. 카페트를 직접 짜고 하는 수선하는 거. 네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을 물에서 자서 그 카페트를 이렇게 꿰매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거미는 거미줄을 통해서 아하.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알을 품고 그 안에서 새끼를 길러내는 루이스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거미를 대단히 부지런하고 모성의 상징인 것으로 인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미라는 우리는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벌레를 대단히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유대를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작품의 전과 후가 확연히 드러나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정신적인 어떤 내면에 커다란 변곡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 거미 작품을 봤었을 때 연결시키지 못했던 그 거미의 이미지와 어머니 형상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고요. 선생님 강의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여러 아티스트 중에서 고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정신병적으로 시달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창작해낸 그 작품 세계를 보면 별이 빛나는 밤, 그 무수한 작품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선생님 같은 아트 사나톨로지스트 입장에서 그 삶과 작품이 궤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신 고흐의 작품 세계는 어때요?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물론 담았겠지만 루이스 부르주아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부르주아는 그렇지 않았지만 고흐는 정신병에 좀 시달렸던 그렇죠. 작가이기도 네네. 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더 내면화시키고 훨씬 더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다른 변형된 형태로 작품을 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에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루이스 부르주아 같은 작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 내면과 작품 세계가 궤를 달리하는 고흐 같은 그런 그 작가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작가가 이런 작가가 더 훌륭하고 이런 작가는 덜 훌륭하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작가의 스타일인 거죠. 그 작가가 어떤 스타일로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녹여냈는지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그 아트 사나톨로지스트로서 그 선생님이 바라보는 여러 작가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작품으로 그 표상해내는 그런 그 세계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그 미술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작가들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해 냈을 때 그 작가 자신이 이 작품은 나의 그 총체적인 그런 그 고민과 나의 그 예술혼을 불태웠어. 이런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루이스 부르주아에서는 선생님께서 마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 중에서 마막 말고 이렇게 빨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작품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의 아픈 내면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어렸을 때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수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수학 전공자예요? 네네. 수학이라는 학문은 대단히 정직하고 네.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미술을 전공하게 됐는데 저는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이 대단히 솔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응용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그려낸 그 작품인 눈물 거죠. 흘리는 작품도 네네. 그런 셈이네요.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루이스 부르주아의 그런 작품들은 자신의 절규를 그림으로 바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품을 보는 순간에는 이 사람의 내면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추상 작품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밖으로 소통하기 위한 어떤 큰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호모 사나토스 수업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상실과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고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런 그 미술을 통한 상실의 치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아트 사나톨로지스트로서 특별히 어떠한 방법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예술의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아니면 내가 직접 예술적인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자기 내면의 상실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많은 것들을 감상하면서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 혹은 내가 하는 것을 통해 방법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자기의 상실과 아픔을 표출해낼 수 있는 좋은 예술적 방안이 될까요?
그것은 참으로 다양한 그 개인의 개성에 따른 어떤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더 큰 효용성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미적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죠.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적 체험을 스스로 하는 것에서 더 많은 효용을 보이는 예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술 치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루이스 브루조아의 그런 그 상실 극복, 그 영혼, 정말 그 창의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또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 김미한 선생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가 루이스 브루조아의 작품 세계, 그의 상실 극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그 수업을 통해서 루이스 브루조아의 작품 세계, 또 그가 어떻게 가족 내에서 있었던 상실을 극복하고 예술원으로 피어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